안녕하세요. 차이니즈 스토리의 김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초 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아게임에서 한국 축구는 영원한 맞수 일본을 꺾고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 이후로 선수들은 소속팀으로 돌아가 한층 더 물오른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소속팀을 리그 정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 역시 10월 29일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홈경기에서 무려 6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자신이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이후 한 시즌 최다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27경기에서 3골에 그쳤던 반면 이번 시즌은 10경기에 9골이라는 자신만의 기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과 A매치 평가전이라는 강행군을 끝내고 자신의 소속팀으로 돌아간 이강인 선수는 브레스트에 맞서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운 패스로 음바페에게 패스해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Brest were able to carve out some chances of their own, but the champions are always dangerous on the break. Kylian Mbappe played through by Lee and speeds through, lining up his shot and firing it past Marco Bizot. 이렇게 한국 선수들은 유럽 리그에서 자신만의 기록을 써내려가자 중국 팬들은 질투와 부러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에 경기가 있을 월드컵 지역 내선을 걱정하며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내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매체 소우닷컴에서는 라인업은 귀화 선수 5명 중심으로 개편, 해외 선수는 2명 소집가는 목표는 월드컵이다라는 제목으로 중국 축구 대표팀은 현재 고령화된 자국 선수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꼽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중국 축구 대표팀의 귀화 선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팀의 전력과 레벨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화통신에서는 중국 축구는 어떤 모습이 바람직할까라는 제목으로 현재 중국 축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 축구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8년간 개혁을 시도했지만 계획만 열심히 할 뿐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 중심에 많은 실무자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국내 프로리그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 해결 방안으로 중국 공안과 중국 축구협회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 방안은 축구의 공권력이 개입된다면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들은 최근 한국 축구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하면서 또 다른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피파 랭킹 24위 급성장, 한국 축구가 역사적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 축구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많은 대표팀의 핵심 선수들이 유럽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공격 라인에서는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과 황희찬, 그리고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불리는 미드필더 이강인, 마지막으로 월드클래스 철벽 수비수 김민재까지 공격에서 수비 라인까지 모두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대표팀의 최근 성적은 절대 운이 아닌 몇 년 동안의 그들의 노력과 지원이 바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축구도 자국 리그에서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유럽 진출로 그들의 실력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 예선으로 인해 자국의 대표팀 감독으로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하며 자국 축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한 최강희 감독을 선임하려고 하지만 정작 최강희 감독은 별다른 반응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국 축구 대표팀을 향한 중국 네티즌은 어떤 반응을 내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독으로 그 누가 와도 소용없어. 선수들이 너무 형편없거든. 기본적인 패스와 드리블도 못해. 국가대표를 팔레스타인으로 훈련 보내고 승리하지 못하면 총으로 쏴버려라. 남자 축구대표팀에게 축구를 좋아하는지 돈을 좋아하는지 물어봐. 14억 인구가 있는데 코치 한 명 못 찾고 왜 아직도 외국인을 고용해 돈을 쓰는지. 더 심각한 건 일반 대중이 축구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이야. 구단 외에 지방팀을 꾸리는데 경기장은 어디 있어. 기반이 정말 열악해. 베이징에서 축구하려면 20km 운전해서 가야 한다. 많은 귀화 선수들을 슈퍼리그에 진출해 각 클럽은 남미팀, 서유럽팀, 중부팀을 구성하게 하세요. 그 다음은 국내 리그에서 월드컵을 보게 될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우레이 안주닝, 왕신차오 같은 노인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일본과 한국을 봐. 그들은 5대 메이저리그에 속한 사람들조차 자신들이 주축이라고 말하지 않아. 노인들이 국가대표팀에 계속 있으면 젊은 선수들이 진입할 수가 없어.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키는 것보다
어려서부터 외국 리그의 리듬에 맞게 내보내서 플레이하고 육성하는 거야. 얀코비치가 팀을 이끌면 미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도저히 모르겠어. 우리 선수들도 5대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문제는 첫째로 기초가 빈약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뻔뻔하다는 것이다. 월드컵 출전하는 팀이 36개국인 건 너무 적어. 100개 팀으로 늘려야 하는데 그러면 중국이 출전할 확률은 50%일 거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베트남, 태국, 시리아를 이길 수 있을까? 정말 화나네. 우리가 평생 중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중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어떤 수준의 경기를 하든 많은 축구 팬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조급함이 전혀 없어. 중국 축구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은 절대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거야. 중국 축구는 침착하고 진지해야 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자신만의 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인들은 팀 운동에 적합하지 않아. 이유를 생각해봐. 중국 축구 대표팀이 오랫동안 혼란에 빠진 이유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야. 중국 축구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축구를 할 때 자신의 실력을 뽐내려고 하지만 중국 선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메시가 잘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 선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은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지금보다 10배 많은 돈을 투자해. 체력과 기량, 그리고 투지와 팀의식 등 프로 선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있다면 패배하더라도 남자 축구팀을 욕하지 않을 거야. 지금 남자 축구대표팀을 봐. 공을 막지도 못하고 패스도 못하고 공을 받아도 못하는 놈들 뿐이잖아. 축구대표팀은 시골의 똥통과 같아서 열어보면 악취가 하늘로 치솟지. 축구를 없애는 게 더 쉬울 거야. 축구협회는 아무 소용없고 쓰레기만 있어.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 중 하나는 끊임없이 어린 선수들을 발굴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베테랑들을 통해 경험을 배우지. 중국 국가대표팀은 11월 16일 그들의 라이벌 태국과의 월드컵 지역 예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은 우리나라와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중국 언론에서조차 태국은 할만하지만 아시아 최강의 자리에 있는 한국과의 경기는 이기기 힘들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 1위를 한국에게 내주고 태국과 싱가포르를 반드시 이겨 조 2위로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조차도 힘들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죽음의 조라고 불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월드컵도 무난하게 본선 티켓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중국만큼은 큰 점수차로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은 더욱 알찬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